흉골 섬유. 여기는 이제 그 복부 섬유를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텐던 이렇게 나눠요. 힘줄 들어갔을 때. 아까 꼬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꼬였을 때 이렇게 꼬입니다. 얘가 독립적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근데 보면 얘는 뒤힘줄 있죠. 뒤힘줄. 요거. 얘는 요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활액막. 바이셉 롱헤드 있죠. 얘 활액막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예요? C가 뭐예요? 코라코이드.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롱헤드. 롱헤드가 요쪽이죠, 요쪽. 롱헤드가 여기에요. 요거. 그래서 얘는 이렇게 활막과 연결이 돼요. 이두근 활막. 정말 좋은데요. 왜냐면 이두근 자체가 불어나거나 슬랩이라고 해서 이제 이 앞쪽에 이제 레이브럼, 이 연골이라고 해야 되나? 연골을 뜯어냈었을 때 나오는 병변 슬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일단 이두근 자체가 지 혼자 막 노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안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 슬랩이 생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어쨌든 간에 계속 일을 하게 되니까 저 슬랩이 만들어진 건데, 자, 그래서 이두근이 만약에 불안하다면 지금 어떻게 해요? 요것들. 얘네의 긴장도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불안하니까 잡아줘야겠죠, 이것들. 그래서 오히려 이두근이 불안한 분들은 대흉근을 좀 끌어다 쓸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크다. 슬랩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대흉근 중에서도 긴장도를 보면 여기도 물론 있지만 이 흉골 라인 있죠, 여기. 근막, 가슴 근막인데 보게 되면 이제 여기 흉골이란 말이에요, 흉골. 근육 자체에 긴장도 생기긴 하는데 여기 라인 있죠. 여기 라인에 톤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만졌을 때 아파요, 엄청 아파요. 이두근 아프신 분들은. 한번 해보자. 지금 한번 짝꿍 걸 만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짝꿍 거 한번 지금 만졌을 때 약간 통증 척도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두근을 이렇게 꽉 한번 잡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본인 팔 잡은 상태에서 짝꿍이 한번 다시 만져보세요. 그랬을 때 이게 좀 약간 통증 척도가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짝꿍이 한번 해보시죠. 이거 보시죠. 그냥 한번 짝꿍이 이렇게 가슴 거 만져서 나 지금 통증 어느 정도 같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두근 꽉 쥔 다음에 한번 다시 만져보세요. 영향 있거나 뭐 약간 차이가 있는 분들은 지금 이두근이랑 영향이 있겠죠. 자, 지금 가슴 근막인데 우리가 대흉근이 우리가 근막에 덮여 있잖아요, 그죠? 대흉근이 근막에 덮여 있어요. 가슴 근막이 덮여 있고 가슴 근막은 자, 얘는 여기에 포장되어 있고요. 가슴 근막은 누구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복부 근막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흉유 근막하고 연결되어 있고 다 덮여 있어요. 이 연결성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등에 문제 있었을 때 가슴 느낌 안 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대흉근은 가슴 근막이라는 것에 덮여져 있고 이 포장지는 뭐 흉유 근막이나 복부 건막 이런 데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의 문제가 충분히 이 대흉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포장지 아래서 가슴 근막이라는 포장지 아래서 대흉근이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이 포장지는 크게 두 가지 층으로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층. 슈퍼피셜이랑 딥, 심부랑 표층이랑 나눠져 있는데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얕은 층은 SCM 쪽. 목이랑 좀 같이 연결돼 있고요. 깊은 층은 빗장뼈, 뼈막이랑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포장지가. 자, 근데 뭐 그림으로 일단 보는 게 카데바로 보는 게 낫죠. 하나씩 좀 자세히 볼게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프레시 카데바. 자, 이게 딱 어때요? 이게 정말 좋은 그림이죠. 좋다고 해야 되나? 보면 되게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데 좋은 그림입니다. 델토이드 이렇게 있고 가슴 근막 다 파시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안 나눠져 있어요. 딱 덮여 있거든요, 하나로. 이거를 선생님들이 잘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가슴 근막이 있고 이게 다른 쪽으로 가슴 근막과 연결될 때 콜라겐 파이버가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이게 어디예요? 선생님들 칼돌기 있는 데 있죠. 여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네 가슴 근막이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얘도 막 이렇게 일을 해요. 근데 한쪽만 막 일을 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여기 콜라겐들이 침착되기 시작해요. 얘가 콜라겐 정렬이 바르게 이 정렬대로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거나 이렇게 올바르게 정렬이 이제 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한쪽만 유난히 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콜라겐이 덕지덕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장력이 발생된다는 거는 스트레스가 발생된다는 거고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있으면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콜라겐 섬유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 섬유 자체를 안정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계속 침착되면 뭘 만들어요? 움직임 제한을 만듭니다. 움직임 제한. 그래서 여기 눌렀을 때 아픈 분들 엄청 많아요. 칼돌기. 쌤 한번 보는 거 맞아 보세요. 칼돌기 있고 칼돌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칼돌기 있고 이렇게 들어. 여기 칼돌기 주변으로 이렇게 삼각형. 여기 만져봤을 때 근데 누구나 다 통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눌렀을 때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통증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정말 그렇게 세게 누르면 아픈데 살살 그냥 이렇게 허벅지 누르는 것처럼 이 정도의 압력을 눌렀을 뿐인데 아프다.
특히 칼같이 칼을 찔렀을 때처럼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통증인 거예요. 칼육이 특히나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횡격막. 그래서 가슴의 문제가 당연히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횡격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대흉근이랑 이두근 어떤 연결성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한테만 체크하시면 좋냐면 이두근 톤이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팔뚝 만졌을 때.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흉근 여기 눌러보시고요. 통증이 있어. 근데 이두근에 손을 터치하거나 그냥 가볍게 이렇게 살짝 터치만 하거나 잡고 있어요. 그랬을 때 다시 눌렀을 때 통증이 여기 떨어져. 그런 분들은 이렇게 체크하세요. 다시 이두근 톤이 기본적으로 높은 분들한테만 이거 체크 있죠. 통증 체크 적용하시면 돼요. 또 언제 적용하시는지는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 분들 그런 분들 당연히 여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가슴 근막이 어디랑 연결된다? 얘랑. SC. 거북목 있는 분들이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SC. 여기 영향이 큽니다. 자, 좀 더 이제 사이드 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렇게 됩니다. 사이드 쪽. 옆구리 쪽을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보면 이게 딱 살짝 보이죠? 이 대흉근의 근막. 아니, 대흉근의 근육. 그리고 여기 뭐예요? 전거근. 여기. 그래서도 유착이 또 많은 부위가 어디예요? 전거근이나 대흉근 겹치는 요 라인들 있죠. 여기 라인들. 여기 라인들. 여기 통증 사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쌤들 한번 이렇게 뭐 대흉근이 만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있을 때 이 대흉근 사이드 쪽 쭉 만져보시면 돼요. 여기 유착, 나도 안 돼. 여기 유착 많아요. 여기만 잘 우리가 릴리즈 해줘도 어떻게 돼요? 팔을 들거나 아니면 팔을 쓰는 벤치프레스 동작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폼롤링 할 때 이런 데 하는 거예요. 폼롤링 할 때.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옆구리를 조지는 게 아니라 이런 포인트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흉근이랑 전거근. 어떤 곳이든 근육이 이렇게 평행하게 겹치는 곳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거근 지금 어떻게 돼요? 전거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대흉근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잖아. 이런 이 근육과 근육의 앵글이 수직으로 겹치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겹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의 문제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 유착이 많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이거 생각했을 때 RMT로도 접근할 수 있겠죠? 뭐 대흉근이나 전거근의 관계나 아니면 아까 봤지만 대둔근이나 뭐 중둔근의 관계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페어를 찾았을 때, 짝꿍을 찾았을 때. 결국은 저희가 근막과 어떤 근육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고유수용 감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어디요? 이거는 외복사근. 전거근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섬유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죠. 중요해요. 지금 근막에 덮여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SCM 있고. 되게 재밌어요. 사실상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이 근육은 개별로 공부하는 거는 처음에만 그렇게 하고 나중 가서는 좀 넓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여기는 어딜까요? 스터넘. 스터넘. 아까 봤던 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대흉근 있을 거고 여기 대흉근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으로.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보면 얘의 장력이 얘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장력 만들어지면. 여기 대흉근을 썼을 때 이 장력이 이 콜라겐 선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근막엔 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막. 근막 아니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근외막. 바깥 근막이라고 해야 되나? 에피 마이오시움? 이렇게 표현하나? 이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근방추가 있어요. 근방추. 그러면 얘의 작용이 텐션이 얘한테 전달돼서 얘의 근외막에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근방추가 언제 쓰여요? 근육이 스트레칭 할 때 쓰인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당겼어. 쉽게 얘기해서. 얘가 이렇게 수축을 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 늘어나겠네? 얘는 어떻게 돼요? 근방추가 일을 하겠죠. 그러면 늘어났으니까. 여기까지 가세요. 다시. 자, 쌤들 기준으로 오른쪽이죠. 오른쪽 대흉근이 수축을 해요. 그럼 수축할 때 이렇게 장력들이 만들어져서 얘한테는 이런 식으로 가쪽으로 당겨지는 텐션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 근외막이라는 게 있는데 근외막에 있는 근방추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스트레칭이라는 시그널을 받고 이 대흉근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축. 그러니까 수축이라기보다는